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5주차 테스트의 5번부터 8번까지 우리 오늘은 조직 구조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요. 이게 은근 어렵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질문도 좀 많으시고 이거 수업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문제를 풀어볼 때 이게 뭐였지? 하고 꼬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도 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갈게요.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복잡성이라고 한다면 그건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합니다. 단위 부서 간의 업무를 세분화한다. 이거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 분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X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뒤에 부분이 틀렸죠? 수평적 분화가 심하다는 건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고요. 분업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업이 되어 있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끼리 워낙 각자의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협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X고요. 집권하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 그래서 집권화 반대가 바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분권화라고 표현을 했죠. 그 다음 4번입니다.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은요. 일반적으로요. 통솔 범위를 넓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 관리를 쌓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플랫한 구조, 저층형의 구조를 갖는다고 했고요. 상대적으로 통솔 범위를 좁게 잡아야 중간은 높게 쌓을 수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고층형 구조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층 구조가 아니라 저층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4번 틀렸습니다. 문제에 정답되는 건 3번입니다. 또 중에 영상이 뚝뚝 끊기네요. 자, 제가 빨리 프로그램을 좋은 걸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조직 상황 요인에 대한 설명. 조직의 상황 요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규모, 기술, 환경, 규기환 이렇게 되죠. 이 규기환이 복공집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조직 상황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만약에 비일상적인 기술이다. 어려운 기술입니다.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 공식화되기 힘들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려운 기술일수록 매뉴얼을 만들기 힘들 거기 때문에 X가 될 거고요.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다면 지금 꼭대기가 모든 권한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확실한 환경일수록 바텀들에게 권한을 줘서 바텀들이 그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분권화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비일상적인 기술은 마찬가지로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꼭대기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 분권화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크다. 조직의 규모가 크면 복잡성도 커지고요. 공식성도 커지고요. 제가 집권화만 잘 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공식화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네, 맞는 선지가 됩니다. 6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7번 문제 선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죠. 명령 통일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르다. 그럼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아니요. 명령 통일은 한 사람의 상관과 한 사람의 부하의 1대1 대응 관계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1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조정의 원리는 일단 분화를 시키죠. 조직의 원리의 가장 기본은 분화와 조정 두 가지입니다. 업무를 분화시키면 그 업무들을 조정해야 하는 게 조정의 원리죠. 그러니까 권한 배분 구조를 통해서 분화된 활동들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통합시켜주는 활동이 조정의 원리가 됩니다. 자, 3번입니다. 통솔범위의 원리는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한 부하의 숫자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부하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데프트의 조직 관리 기법에서의 조정 기제죠.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 기제와 수평적 연결을 위한 조정 기제들을 소개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계층제, 규칙이나 계획, 그리고 계층 직위의 추가 이런 것들이 다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 기제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맞는 선지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1번입니다. 자, 8번 갈게요. 배버의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드디어 관료제 들어왔습니다. 관료제에서 이념형 관료제는 제가 관료를 뽑을 때에는 능력을 통해서 뽑지만 관료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때에는
연공서열. 다시 얘기해서 경력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줄 수가 않고요. 경력에 따라서 나에게 누적되어 있는 경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라고 했고 이걸 연공급 체계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X. 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고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능력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업무를 담당할 걸 요구하죠. 그리고 관료제 내에서는 모든 내용은 다 조직의 집권자에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의 규칙을 설계하기 때문에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을 합니다. 훈련된 무능은 관료가 제한된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있지만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력과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4번은 맞는 선택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우리 오늘 8번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조직 구조, 그 다음 관료제까지 꼭 오늘 복습해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우리 내일 아침에는 탈관료제 그리고 정보조직 체계에 대한 소개 문제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하루 여러분 거예요. 파이팅 합시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